네, 이번 시간에는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34억 2,7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5차까지 유찰돼서 41%인 14억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은 380평, 실평수가 38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은 보존 등기일이 2022년 2월 28일입니다. 3년 정도 된 건물이고 토지 가격은 보면은 토지 면적이 251평입니다. 지금 감정가는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에 낙찰받아도 의미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하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토지는 251평이고 건물은 380평. 감정가는 토지와 건물 합쳐서 34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괄 매각이고 지상에 있는 조경수도 매각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은 지금 보면은 총 몇 명이냐면은 이거 보면은 임차인은 총 16명입니다. 임차 보증금 합계는 7억 6천이고 월세는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지금 한 명 한 명씩 대항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전입일자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지금 고성농협에서 설정한 금제당입니다. 지금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2022년 7월 20일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고성농협에서 건재당을 설정했는데 동일 날짜, 소유권 이전 날짜와 동일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채권 최고액은 한 28억 정도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이후는 말소 기준 등기부터 다 소멸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2022년 7월 20일보다 더 이전에 진입을 해야 대항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 16명에 대해서 전입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16명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자, 301호의 전입의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2022년 4월 20일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2022년 7월 20일이기 때문에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임차인이 203호 임차인은 2022년 4월 10일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가 2022년 7월 20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게 되고, 자, 7월 20일 이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3번 임차인 보면은 2021년 12월 12일입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4번 임차인은 또 2022년 11월 4일이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5번 임차인 401호도 이 보면은 2020년 4월 14일입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7월 20일 이전에 진입을 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2022년. 그러면 또 보면은 202호 임차인도 2022년 10월 30일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은 이명수 임차인도 2022년 12월 1일 때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임차인을 살펴보면은 203호 임차인도 전입일자가 2023년도입니다. 연도가 다릅니다. 벌써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400호 임차인도 2022년 11월 16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201호 임차인은 2023년 대항력 말소 기준 등기는 2020년 7월 20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402호 임차인은 22년 10월 14일 대항력이 없습니다. 303호 22년 10월 31일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401호 임차인은 7월 20일보다 이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3월 29일입니다. 진입일자가. 301호는 4월 1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403호 임차인도 2023년도 연도가 다릅니다. 벌써 만수기준등기는 2022년 7월 20일인데 얘는 2023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두 명 임차인 보면은 401호의 전입일자는 2022년 3월 29일이기 때문에 2022년 7월 20일 만수기준등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입일자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차인은 403호 임차인은 22년 10월 14일 이후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 부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하고 보증금 보호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보면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보증금을 이 경매물건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배당요구 종료일이 2024년 4월 22일입니다. 그러면은 301호 임차인은 자,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4월 22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4월 2일에 했기 때문에 모두 전에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3호 임차인도 지금 보면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고 배당 요구도 2월 28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 8천만원 다 전에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고 먼저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가 만수기준등기보다 앞서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여기 배당 요구 종결일인 2024년 4월 22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이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401호 임차인을 보면은 전입일자가 2022년 4월 14일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2024년 3월 8일이기 때문에 자, 배당 요구 종결이 4월 22일까지죠. 여기 보면은 3월 8일 했기 때문에 전액 1억 2천만원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2호 임차인은 자, 전입일자가 10월 30일입니다. 2022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양력이 없어서 자, 여기에 배당 요구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넘어가면은 203호 임차인도 지금 보면은 2023년도의 연도가 다릅니다. 벌써 만수기준등기는 2022년도 7월 20일인데 얘는 2023년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도 보면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402호도 그리고 201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402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302호도 10월 31일에 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고 다 보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배당요구를 해놨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번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빨라야 됩니다. 말소기준등기는 2022년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401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29일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4월 22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딱 맞춰서 그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1호 임차인도 2022년 4월 1일에 제외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도 2024년 4월 19일 했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보면은 1억 2천만원입니다. 1억 2천만원 전액 배당 받을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임차인이 2천만원입니다. 저희 403호에 전입일자 대항력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2명 임차인 401호 2022년 3월 29일 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배당 요구도 2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전액 1억 2천만원 다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차인은 403호인데 2022년 10월 14일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 그럼 보호가 되는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자, 모두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 요구를 다 했습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전액 보증금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 보니까 자, 302호 임차인은 지금 보증금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은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이 지금 보면은 14억입니다. 14억이, 만약에 14억이 낙찰된다 했을 때, 14억, 한 400만원 좀 되겠죠. 그래서 14억 잡으면은 7억입니다. 2분의 1이. 그러면 7억 범위 내에서 임차인, 즉 16명 중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까지 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각대금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게 되어 있고, 자, 최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도 건재당보다 후순위로 진입을 해서 대항력이 없어도 이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7억 범위 내에서 지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그 기준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자, 설정일 기준은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계약일자가 아니란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일자가 아니고 그 경매물건의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이 변제 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보물건이 뭐냐면 건재당권, 담보 가등기, 전세권 등을 담보물건을 하고 있는데 이 설정일 기준으로 그 경매물건에서 건재당 설정일,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런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죠. 담보물건 설정일이. 이 기준에 만약에 1987년 12월 1일이면은, 자,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 서울특별시를, 특별시, 부산치과시 이를 부를 때 보면은, 이때는 500만원 이하의 보증금,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낙찰대금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2023년 2월 21일부터 오늘 현재 2025년 3월 22일까지, 자, 서울특별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5,500만원까지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도 자, 건재당 설정일, 즉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해서 장애인이 없는 임차인도 서울특별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는 5,500만원까지 매각대금에서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같은 강역시는 보면은 8,500만원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일 때는 2,800만원까지 최우선 배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이 바로 창원, 김해, 여수, 순천, 진주 이런 데입니다. 자, 이는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면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일 때는 낙찰대금에서 2,500만원까지 지금 최우선 배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들을 보면은, 자, 한 명씩 보면은 보증금이 302호의 임차인은 보증금이 2천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는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 해서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일 때는 매각대금에서, 낙찰대금에서 2,5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자,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돼서 2,500만원 이하까지 배당을 받기 때문에 2천만원이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자, 303호도 1,000만원이기 때문에 역시 보증금을 1,000만원 전액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호에 보면은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데 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1,000만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 그 밖의 지역은 진주, 창원 이런데, 김해 이런데이기 때문에 자,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면은 자, 최우선 변제 금액이 2,500만원까지는 낙찰대금에서 은행 근저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이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면은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도 자기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자, 1,000만원 전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른 임차인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도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203호도 근데 보증금이 2천만원입니다. 전액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2호 임차인도 보증금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전액 보증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면은 자, 대항력 없는 201호의 임차인은 보증금이 자, 보면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좀 얼마까지 보호를 해준댔습니까? 국가에서. 자, 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7,5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낙찰대금에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변제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임차인은 지금 대항력이 없는 상태지만은 그 금액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7,500만원 넘어섰기 때문에 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은 10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402호 임차인은 보면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지요. 그러면은 2천만원 전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303호도 역시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도 전에 보호를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낙찰대금에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403호 임차인도 지금 보면 보증금이 2천만원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고 자, 전액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2천만원씩 보증금을 걸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담보물건인 건저당의 설정일이 2022년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7월 20일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 상의 날짜가 아니고 그 해당 경매물건의 담보물건 설정일 여기 말한 대로 건저당,
그다음 담보 가등기 전세권 이게 담보 물건인데 담보 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물건에 담보 물건인 건저당이 고속농협의 건저당이 설정일이 2022년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7월 20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2022년도를 보면은 이 금액 여기에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로 보면은 자 서울은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이하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그리고 부산 광역시나 이런 데 같은 광역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7천만 이하일 때는 2,300만 원까지 변제를 해주고 그래 그 밖의 지역, 창원지역, 진주지역, 거제지역,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은 2천만 원까지 좀 변제를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증금이 2천만 원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자 양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지금 보면은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임차인의 양력이 없는 임차인들 보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으면은 전액 다 이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도 대항력만 있으면은 자기가 만약에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낙찰받은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201호 같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럴 되면은 보호를 10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보호해주는 거는 2022년도는 기타 지역, 진주 지역은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서상 6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을 때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은행 건재당보다 더 후순위로 진입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만 2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보면은 지금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원도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임차인은 자 이렇게 또 요 임차인 보증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날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공개를 하지 않아도 전액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자기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은 자기가 공개를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도 보호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상으로 한다 해서 보증금을 자기가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전입일자가 늦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배당되는 거는 이제 알았고 그러면 이 물건을 보면은 전액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은 소액 임차인 2천만 원 범위로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지금 보호를 다 받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 정도만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배당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배당표를 보면은 자 요렇게 배당이 되는데 여기 배당을 한번 여기도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배당이 여기는 없었군요. 자 보면은
자, 배당이 전에 다 이렇게 100%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임차인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곳이 이렇게 범위가 1억 5천만 넘었었거나,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배당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자, 설명을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 대항에 있는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에 다 배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액 보증금 대상자들은, 2천만원씩, 이제, 최우선 배제를 받게 됩니다. 한 명은 보증금 1억 5천만이라서, 그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하고, 임차 보증금 미상으로, 되어 있는 그 임차인은, 일단, 보증금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41%까지 떨어져 가지고 34억에서 14억까지 지금 유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14억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다 합하면은 2022년도 2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아직 신축 건물입니다. 근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7억 6천이고 월세가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2022년도에 또 2023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낙찰자하고 다시 재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은 2천만원이 아니고 보호 대상이 한번 보면은 자, 지금 한번 보면은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지금 2025년 3월달이니까 진주지역은 2,500만원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는 진주지역이 그 밖에 지역에 들어가서 2천만원까지 계약을 하면은 낙찰 대항력이 없을 때 2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줬는데 지금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증금도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500만원까지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도 경매가 낙찰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억 6천에 350만원이 월세이기 때문에 지금 14억 정도, 14억이 만약에 들어간다 했을 때 지금 대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만약에 80%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 11억 2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11억 2천만원이면은 자기가 원금을 자기 투자금이 얼마 있어야 되냐면은 자 그러면 2억 8천 정도를 자기가 투자금이 있으면 80%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면은 2억 8천 뭐 취득시하고 일을 하면은 3억 조금 넘겠죠. 그래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물건이 되면서 자 지금 있는 상황으로 치면은 임차 원금을 7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뭐 한 3억 잡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자기 투자금 만약에 한 3억 5천을 빼면은 3억 5천을 빼면은 여기서 보증금이 얼마 남지요? 자기가 이거 낙찰 받으면서 대출금 위에 실투자금은 3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4억 1천만 원,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오히려 투자금이 남습니다. 물론 자 경매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또 되진 않겠지. 왜냐면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2,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또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이렇게, 2,500만원 이상 들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1억 2천만원씩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그랬지만은, 자, 지금은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면 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법적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2,5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16명이면 곱하기 16 하면은 4억까지. 그러니까 자기 투자금이 3억 5천이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16명에 2,500씩 하면 4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기가 들어간 거는 3억 5천인데,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4억이니까 자기 투자금 이제 없는 거죠. 오히려 한 5천만원 남는 거죠, 임차인. 완전 소액 보증금 2,500만원씩만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4억입니다. 임차인한테 전액 보증금 16명한테 2,500만원씩 받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은행에 14억에 지금 80%, 14억에 자 14억에 80%면은 11억 2천만원입니다. 11억 2천만원에 은행 이자가 1금융권이 실제 80%가 해주지 않으니까 수익 같은데, 그런 데는 5.5%입니다. 자, 곱하기 5.5% 하면은, 자, 1년에 6,16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자,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에 5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520만원 잡고, 그럼 월세 350만원 받아가지고, 520만원을 월 은행 이자를 주려 하면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언제 들어가게 되냐. 한 번 더 유찰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한 번 더 유찰되면은, 지금 14억이니까 2억 8천 정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2억 8천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11억 2천만원 좀 되겠죠. 그러면 11억 2천만원에, 80% 하면은 8억 9천, 6백만원인데, 한, 8억 5천 정도 대출 받는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한 번 더 유찰돼야 될 것 같아요. 2,500만원씩 임차인 16명한테 보증금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4억입니다. 예, 법적으로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이 2,5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니까, 그러니까 4억까지는 가능한 거지. 16명에 2,500만원씩 하면은, 그럼 자기 실투자금 들어가는 거는 다 보호가 되겠죠. 그럼 은행 이자하고 월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 문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은행 이자하고 월세하고 그 부분이 이제 이 관건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유찰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자기 투자금이 좀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다음 4월달 정도에 낙찰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매력이 없고 4월달 정도에 낙찰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월달에 입찰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